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DeepSeek. The DeepSeek. DeepSeek is certainly an impressive model.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산 AI 챗봇 딥시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할 수 있는 얘기 너무나 많죠. 최근 이 딥시크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1월 20일이었죠.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글로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면서 딥시크 광풍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네, 네. 아주 이제 논란했는데 물론 네.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27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17%나 폭락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850조 원이 증발했어요. 와. 그 충격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동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산 딥시크가 공개되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딥시크라는 기업이 2023년 5월에 생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신생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 예. 그러니까 연구 인력도 한 139명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지금 R&D 연구 인력이 1,2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딥시크의 CEO 그러니까 량원펑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네, 중국에서. 네. 이 량원펑이 19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세가 되는데 이 젊은 CEO인데 중국 저장대학에서 정보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학부 석사를 졸업했는데 네. 해외 유학 경험이 없다는 데서 더 충격이 큰 거죠. 심지어. 네. 근데 직원들 대부분 다 완전히 순수 국내파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기업 혁신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양원핑의 고향이 광동성에 있는 짠장시라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는 현수막도 걸리고요. 거의 다른 성에서 와서 네, 집 네.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네. 사람들로 지금 인산인해를 좀 이루고 네. 있다고 합니다. 아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기사도 정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딥시크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재걸 교수님, 딥시크가 뭔가요? 네, 딥시크는 쉽게 말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딥시크가 화제가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개발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네. 돈이 얼마 일단 들지 않았다. 예, 이 챗GPT처럼 현재 가장 좋다고 알려진 이 AI 모델을 개발할 때 최소 1,460억 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기엔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AI 반도체인 H10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딥시크에 따르면 다소 과장된 정보일지 모르지만 그 해당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단돈 80억 원밖에 들지 않았고 이 AI 반도체 또한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H800이라는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칩을 썼으니까 기능이 좋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 네네. 간단하게 빨간 공이 오각형 안에서 뛰어다니는 프로그램을 짜줘라고 명령을 했더니 딥시크와 챗GPT 둘 다 초반에는 조금 버벅거리다가 결국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잘 구현해내더라고요. 네. 단지 이 경우에서 이 딥시크의 답변 길이가 훨씬 더 챗GPT보다 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는 챗GPT에 비해 딥시크가 보다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한 끝에 그 최종 답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성능마저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간 진짜 국가 안보다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사회가 상당히 새로운 충격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AI 산업에서 미국이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은 게 트럼프 대통령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의 AI 고성능의 AI 칩 공급을 막기 위한
규제와 제재를 상당히 강화해 왔어요. 근데 네. 이제는 미국의 저사양 칩 수출도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초당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한 중국이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서 이 고성능 AI 칩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제3국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통로 이것을 네.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이 제대로 허를 찔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번 딥시크가 이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것이 이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딥시크를 어떻게 개발했고 그 최종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전부 공개한 것입니다. 공개했다. 네. 와. 원래 이 챗GPT의 경우에도 그렇고 해당 기술들은 대부분 절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물론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이 그 최종 버전을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만 챗GPT의 성능에는 한참 못 미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딥시크가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의 모델을 발표하면서 또 동시에 이 기술을 다 오픈해버린 것이죠. 네, 오픈해 버렸으니까 개방해 버렸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알게 됐고 따라잡게 될 것 같거든요. 참 AI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의 이러한 AI 기술 독점이 점점 깨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연구자들에겐 이러한 오픈소스 형태의 딥시크 모델의 출현은 그야말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연구자분들께 이런 게 로또 맞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개발 기간 그리고 인력 사용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부분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네. 그걸 토대로 나중엔 적은 투자로 더 성능 좋은 AI 모델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즉 AI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미국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 가령 지난 3일 오픈 AI에서는 딥시크보다 성능이 3배 더 좋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급히 공개했고요. 오, 또한 유료 구독자 대상으로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하고 나섰거든요. 아, 급히 이제 나섰네요. 참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AI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AI 기업 수가 4,4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딥시크처럼 이 생성형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투자 없이는 결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근데 네.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런 AI 생태계를 직접 구축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 인적 자원 투자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네, 네. 의미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세계에서 이 R&D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한 상위 2,000개 기업들의 국적을 좀 보니까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R&D 투자 현황을 보면요. 네. 기업 수가 2023년에 524개가 됐는데요. 네. 10년 전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늘어난 거죠. 네, 네. 근데 투자액은요, 정말 더 놀랍습니다. 오. 10년 전보다 무려 11배 이상 증가를 해서 네. 한 324조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제 위협적인 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이 딥시크라는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네. 제2의, 제3의 딥시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단 움직임이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딥시크 금지 법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확실히 다른 AI 서비스 기업과 비교해도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중국은 기업 데이터에 당국이 광범위하게 접근이 가능해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기밀 정보가 중국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 구축한 AI 서버에 이렇게 개발자를 위해 배포된 오픈소스 형태의 딥시크를 다운받아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딥시크를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네. 오히려 이러한 오픈소스를 최대한 우리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중국이 AI 기술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저는 AI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R&D 연구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투자가 정말 절실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런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향후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력은 첨단 기술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